그럴 것입니다. 불법 주차 없는 거리, 노점상 없는 거리, 이 걷는 것이 아주 즐거운 거리,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정치의 주제로 삼으면 괜찮은데, 요새 아시다시피 제일 큰 뉴스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누구를 하고 싶은데 박근혜가 뭐 반대를 했느니 아니하는 이런 소꿉장난 같은 걸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여행에서 마침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본의 보수층들이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층이라 하면 한국에서 우파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가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도 하고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요새 상당한 한국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식자층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남한의 영구 분단을 원할 것이다.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익을 챙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의 자유통일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식자층에서 많이 했고 그게 상당히 묵혀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머리를 끄덕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본이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에 대해서 방해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납치자 문제예요. 납치자. 일본에서 제기된 납치자 문제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김정일 정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일본이 편할 수가 없겠구나. 차라리 한국 편을 들어가지고 김정일 정권을 없애버리고 자유통일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층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일본의 주류인 우파가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생각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 한반도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한반도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전략이 결정됩니다. 외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이 묘한 자리에 있는 이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군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한반도는 생긴 모양부터가 일본 열도의 가슴에 딱 들이대는 단도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한반도에 적대적인 정권이나 국가가 들어서는 것은 일본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학자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만주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지배하려고 했을 때 일본이 당시에 가장 센 육군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러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5년 뒤에 우리가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반도에, 중국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반도에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의 북쪽에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바로 북한의 뒷문을 열어주는 것과 이 중국의 뒷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택동기가 1950년 10월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를 해가지고 우리 통일을 방해한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중국과 일본의 이 두 가지 전략적 판단을 기정사실로 하고 한국은 어떻게 통일을 해 갈 거냐 하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납치자 문제 때문에 차라리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휴전선 이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일본에 대해서는 방파제였습니다. 중국 세력과 소련, 공산 세력의 남침을 막아주는 방파제였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왕이면은 북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북한까지 남한이 접수를 해가지고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 자유통일 지지 세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이 그러면 우리의 통일을 지원해 주는데 무슨 수단이 있느냐? 수단이 많죠. 첫째는 일본이 자유통일을 지지하게 되면은 한미일의 동맹관계가 아주 강해집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 미국과 일본도 군사동맹. 그래서 미국을 매개로 해가지고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일본과는 직접적인 군사동맹은 아니고 외교적 우호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군사동맹이지만은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세 나라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시장경제를 지향을 한다 하는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면서 한미일 자유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일이 가지고 있는 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유의 힘, 언론 자유의 힘, 이것도 힘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은 중국이 방해를 하더라도 한국이 자유통일을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덕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통일기에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의 돈을. 그럼 통일기에 한반도에서 많은 돈이 필요한데 누가 투자를 할 거냐? 물론 한국이 투자를 해야 되죠. 한국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지금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6조 달러입니다. 6조 달러.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거기서 또 일본이 지고 있는 채무가 있어요. 채무를 빼면은 순수한 채권을 빼면은 순수한 채무를 빼면은 순수한 해외 채권이 약 3조 달러입니다. 3조 달러. 3조 달러 중에서 지금 북한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하면은 일본이 약 100억 달러 주면서 수교를 하자. 이런 옛날에 과거에 그런 합의 비슷한 게 있었어요. 100억 달러를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6조 달러를 해외 투자하고 있는 일본이 100억 달러를 쓴다면 그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은 1%도 아니고 아마 1000분의 한 17쯤 되고 1000분의 17, 0.17%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 거대한 경제력을 우리 통일기에 우리가 좀 동원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의 관계는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도움을 줘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뭘 줄 거냐, 뭘 해줄 거냐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생각,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바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